우리가 이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어떤 실마리를 만들어줬던 것들이라 할까요? 뭐 하도 낙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낙서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거는 숫자 1번부터 10번까지, 그다음 음양, 태도,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방위, 시기적으로 동서남북, 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곧 아까 부호 개념으로 볼 때 그 우주 만물을, 또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동치로 봤던 그 사회에서 인간을 분석하는 어떤 기호화학의 근간이 된 것이죠. 계속 반복하지만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그 지식의 확장성이 자꾸 일어나요. 그 간단한 그걸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까지 다른 데서는 대충 넘어갔을지 모르는 이런 진부한 얘기를 우리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졸릴지 몰라도 이거 도움이 돼요? 네, 이거 해야 돼요. 이거를 쉽게 넘어가면 뒤에 공부가 어려워. 근데 이거를 하면 뒤에 공부는 그냥 이런 의미죠. 그러면 예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에서 좀 집중을 하고 시간을 더 가기 위해서는 기초를 조금 더 천천히 가져가야 돼요. 오행 배정 이제 하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사실 이 하도 낙서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연산력, 지장력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가 문명의 어떤 찬탈을 쓰고 통치행위 했을 그때부터로 보면, 이제 그럴 때를 기준으로 보면 통치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라도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하도 낙서 이전에 연산력, 지장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정도인데,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무슨 것들이 있었을 거다. 기록으로 남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도 낙서 쪽에부터 시작하는데, 도서라고 하는 말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하도의 점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점을 찍어놨어요. 점이 새까맣게 찍어놓은 것은 음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가운데 비어있게 하는 것은 양을 개념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그 숫자를 보면 알죠. 1번, 3번, 5번, 7번, 9번. 9는 동그라미가 비어있는 사슬로 되어 있어. 음수, 아니 홀수로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음량으로 계산하면 홀수는 양이죠. 또 2번, 4번, 6번, 8번 이런 쪽에는 검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검은 점들을 연결하고 또 흰 점은 흰 점끼리 연결하면 오묘하게 태극 문양이 나오는 거 보이죠? 여기 왼쪽에. 그 숫자 저렇게 배열함으로써 숫자 속에 또 태극 잉태하는 음양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모습으로 해놨어요. 그거를 이제 숫자만 뽑아놓으면 16, 수, 385, 278, 490, 50,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치가 있죠. 그것들을 녹화토금수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상생력이에요. 상생력. 복기억은 제 생각인데, 제도권에서 공부를 할 때는 보통 복기억을 주로 하죠. 저희 의리역 뭐 할 때 복기억을 중심으로 공부해요. 복기억을
숫자만 64개가 되고 64개에 대한 동요를 계산하면 384호가 나오죠.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12기나 이런 거. 그거 공부하는 게 물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화, 역수, 기운, 동과, 육임, 구성 이런 것들은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윤왕님을 사용해요. 윤왕력은 좀 이따 나올 거고요. 복기역은 특성이 이렇게 상생구조로 됐다는 거예요. 상생은 원래 여기서 찾는 것이죠. 상생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수생금, 금생수 이런 거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상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목은 목생, 화죠? 목생화인데 우리는 상생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화생목이라는 말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화생목이라는 말도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목생화지? 그래서 상생이 아니라 이제 편생구조다. 한쪽으로 이렇게 생을 주는 구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생, 편극에 어떻게 상생이냐? 그런데 이게 이제 물이 있고요. 여기서 나무가 이제 있어갖고 태양이 있어요. 이건 수죠. 이건 목이겠죠. 이거 화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면 자 얘는 얘만 기르지 얘가 얘를 기르냐 이거예요. 상생이냐? 상생인가요? 이 수하고 목 이걸 의미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호로 봐야 돼요. 기호로 보면 이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편생인 것처럼 보여요. 의미를 보자고요. 의미는 이게 엄마라고 봅시다. 여기는 자식이겠죠. 그렇죠? 엄마가 자식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명리학적으로 보면 생도 되지만 뭐도 되나요? 설도 되죠. 설.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식을 키우면 이 사람은 힘이 빠져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냥 곧 쓰러질 것 같이 깨끗이 말라있는 엄마도 이 뚱뚱한 자식을 기를 때 다 얻고 되거든요. 네? 자기가 먹어야 될 밥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걸 덜어갖고 자기 조금밖에 안 먹고 줬는데도 배부르다고 그러고 얘가 이 뚱뚱한 욕심쟁이 아들을 키우면서 엄마는 기만 뺏기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세상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한 거예요. 어디 가서 강도가 와도 다 지켜내. 남자들은 강도가 하면 도망가. 근데 여자 엄마들은 강도를 맞서서 지키더라고. 힘이 더 세죠. 얘는 여기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생도 되고 이렇게 생도 되는 거예요. 의미로. 나무를 보면 물이 이렇게 키웠죠. 술은 얘가 탄소 동화 작용하고 이게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물에 가는 길은 구름을 통해 하늘을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얘가 가는 길을 얘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그런데 뭔 얘기를 하여간 이게 이제 의미 보지 않고 기호로 보면 이쪽에 해당하는 그 삼라만상의 문제와 이쪽의 삼라만상의 문제는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무하고 물 이렇게 표상으로 보니까 자꾸 편협돼서 그렇게 해석한다. 그게 무슨 그거 하나 갖고 박사하기 따로 또 뭐.
박사가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심사라고 해야 돼, 심사. 이게 조그마한 영어 갖고. 기호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이라는 거.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만 가지고 보면 편생이라고 하는데 서로 그 관계를 가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아까 참 나무는 물이 바닥에만 머물러야 되는 것을 하늘까지 끌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나무가 거꾸로 물을 하늘 자기가 갈 길을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리공생의 작용이다. 상리공생의 작용을 줄여서 상생의 작용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서로 이득을 취하는 개념이다라는 방향을 이해해야 되는데, 한쪽 방향성만 특정한 부호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니까 이렇게 편협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형에는 그렇게 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상극의 작용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하고 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토하고 수급화, 화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낙서에서 발견된 신구, 그러니까 거북이의 등에서 나온 그 점들을 보니까 그 연결한, 거기는 1부터 9까지만 있죠. 그 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서로 이제 기역에서는 상생의 구조였는데, 이거는 상극의 구조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 삶은 사실 왜 복기역 같은 건 의리역에서만 쓰고 학문할 때만 쓰고 이를 안 쓸까? 이 산다는 것 자체는 상생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되고, 뺏어와야 되고, 훔쳐와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산다는 것, 내가 좀 편하게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은 곧 누군가 거를 내가 뺏어온 거예요. 심하게 하면 더 많이 더 잘 살고 더 힘센 놈은 어떤 면에서는 죄를 더 많이 짓고 사는지는 몰라요. 그것을 우리 인간 사이의 근본 원리로서 발견이 되고, 그것이 상징적인 체계로서 설명해 놓은 것이 낙서의 모습인 거죠. 이제 조선시대 일부가 그런 것도 어떻게 상극의 모습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사냐. 뭔가 이제 정반합의였던 변증법적 요소로 제대로 된 어떤 길, 제대로 된 팔개는 없을까? 그게 이제 정력팔개고 그런 거예요. 정력팔개나 이런 거 하면 재미있을 텐데, 좀 뒤에 기약을 해보고요. 그래서 식량은 부족하게도 있고요. 어차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부족한 거를 쪽에서도 내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이 삼극의 원리 이런 걸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그 부처님의 사성제가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이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설하신 내용의 핵심이 사성제거든요. 사성제가 뭐예요? 스님 사성제가 뭐예요? 사성제가요? 예. 쉽게 말하면 질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고심멸도죠.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식량 부족한데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죠. 남 거 뺏어와야 돼. 고통스러운 건데, 그 고통스러움의 내용을 고집, 이 내용을 보니까 집착해서 그렇더라는 거죠. 그 집착을 없애버리면
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없애버리는 방법이 도라는 거예요. 이제 고심열자 때 인간의 고가 고통의 바다의 그 내용이 또 다른 얘기로 세네. 그 8개로 그 설명을 해요. 생로병사 4개에다가 생로병사에다가 뭐 있어요. 원증 빼고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돼. 아이고 이 고통이 하나. 그 다음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떠나보내. 참 이것도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구두 풀고 내가 뭔가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취해지질 않아. 욕심을 못 채우는 거야. 욕심, 이것도 하고 싶죠. 그게 아니야. 마지막에 뭐 있죠? 오음성고. 그러니까 색성향 및 촉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 덩어리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그릇이 그건 그 철성자거든요. 그걸 못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 고통이죠. 그 고통을 없애는 거. 그 없애는 거 8개 법 중에서도 그게 이제 정견, 정정, 정진, 정정 뭐 이런 거 있어요. 8개. 그죠? 그 중에 정명이 있어요. 5번째 있어. 이 정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겠지만, 우리 명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뜻을 똑바로 가면 도가 된다. 다른 거는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뭐 정견, 뭐 정념, 정진, 뭐 많죠? 정업, 정언, 많이 있는데 다 알겠어. 무슨 뜻인지. 근데 이거는 5번째 정명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해석할 때는 하늘의 뜻, 우리 명리할 때 하늘에서 내가 받아온 나의 특성, 나의 존재, 후에마이, 나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은. 중명에서도 천명지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도 명자가 나와요. 하늘에서 받은 걸 명자고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명 제1장에 나오는 거. 우리 여기 재밌는 게 여기 지휘, 우리 이정혜 의원님, 한분 도사님 머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너무 경직되게 적용을 하면 그렇다는 부분은